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 또 뒷얘기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추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등록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제 바로 하고요. 예. 바로 그 5.18 묘역을 또 참배했습니다. 예,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고 이제 후보님이신데, 네, 우리 후보님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네,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공정의 시대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열심히 뛰었고요. 또 이를테면 우리 광주 시민이 만들었다는 어떤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취임사를 읽는데 대학 배치 내려째는 그날 또 그 서운 같은 그런 기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7색깔 무지개가 떠가지고요. 아주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 좋은 상서로운 기운이다.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하는 좋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 후보님 그 자리에서 쓰니까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셨던가요? 일단 광주시장 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 광주시장이 목표로 네, 하시는 걸고. 예. 근데 후보님, 우리 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에 이제 그 근래에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저긴 정치라는 게 우리 광주 시민은 특히 정치에 대한 민도가 높습니다. 저는 60평생을 광주에서만 쭉 살아왔기 때문에요. 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는 그냥 생활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입문하게 된 것은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우리 윤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텃밭이고 민주당 일색이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민도의 변화를 보고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니까 그거라도 제가 성취를 한다면 우리 광주 지역을 위해서 큰 발전을 이룰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의 그 가치와 철학, 이념이 저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할 사람이 과연 광주에서는 제가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직 광주 시민을 위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인생에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제가 광주시장으로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광주에 정말 예산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살맛나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일념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정치에 관심은 있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정치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주변 그중에서 이제 가족들 반대가 좀 심한 그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 후보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제 집사람은 반대를 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처가의 우리 장인 어른이 지금은 작고 안 계십니다만은 장인 어른께서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출마도 하고 해서 옛날 정치였기 때문에 특히 금전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같이 시작을 하니까 저보다 더 열성적입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도 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모님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네요. 근데 우리 후보님,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친분이 이제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사를 스크랩을 해보면 취재를 해보면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계셨을 때 광주에 오시면 우리 후보님하고 뭐 소주잔 한 잔 뭐 기울이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는 저는 2003년도에 우리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검찰 문화가 상명하복의 문화인데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장점이 이를테면 사람 자체가 그릇이 큰 사람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검사들도 훌륭하지만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사관뿐만 아니라 여직원에게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런 면에 매료되고 특히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근감을 표현하고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늘 광주가 낙후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인해서 가까워졌고 대개가 검사와 수사관이 지방에 와서 한 2년 근무하면 끝까지 인연이 이어지는 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도 좀 비슷하고 철학과 이념도 비슷해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2010년도, 11년도에는 장장 9개월 동안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윤 대통령이 있을 때 또 광주에 특수부에 있는 저를 또 수사관을 불러서 같이 사건을 또 해결하고 했던 그런 일도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서 지방 고등으로 자천됐을 때도 광주를 저를 찾아와서 같이 둘이만 만나서 많은 인생 얘기를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동지 관계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님하고 우리 저 주기환 후보님 그 밀접한 관계, 그 관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래도 광주시장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보다 광주 시민들하고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좀 능력을 검증받고 다양한 활동하신 분 이런 분들을 좀 내보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주 지역에도 물론 보수 쪽을 향한 지향하는 그런 우수한 정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과연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우리 광주 시민만을 위한 그런 일을 정책을 펴고 시민을 위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그동안 20년간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원만하게 풀어서 저도 뭐 공직생활을 31년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군다나 중앙정부와 관계를 꾸준히 잘 유지해서 오직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새롭고 살맛나는 광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거의 30년 정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전신의 민주당 전신이 대부분 다 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이렇게 이겼는데 보수당 후보로 이번에 출마를 하셨는데 당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을 계기로 해서 출마를 하셔서 또 어떤 새로운 중앙 정치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 역할로 출마를 하신 건지 한번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 시장 출마한 게 아닙니다. 저는 60평생을 광주에서만 살았고 이 광주의 정치 지형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1세기에서 결국에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가는 우리 시민들의 이 정치적인 생각들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출마를 하고 나서 많은 각계각층의 분들을 뵙고 의견을 청취하고는 과정에서 이제 광주도 민주당 1세기에서 바뀌어야 한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저 들러리가 아니라 정말로 당선이 좀 돼서 우리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거대한 공약들,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해서 5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광주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게 저의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권자들, 광주 시민들이잖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왜 주기환이어야 합니까?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입니다.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동안 광주가 과연 정치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 묵은 현안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 정부도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고 우리 민주당 일색인 이곳에서 공공항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검수완박 이런 것은 몰아붙이면서 그 우리 지역민,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한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172석을 가진 국회에서 공공항 이전법 그 몇 조 정도 공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개정만 하면. 그런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묵은 현안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는 제가 바꿔야 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신다면, 그래서 광주시장에 취임을 한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공약이면 공약, 사업이면 사업, 이런 거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광주의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수입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지만 거기에다 복지까지 따르는 그런 정말 근무하고 싶은 그런 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를 제 공약의 제 1호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광주에 대한 공약 1호가 바로 우리 AI 관련 우리 광주를 첨단 과학 선도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광주를 실리콘밸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올인을 일단 할 생각입니다. 이건 앞으로 100년을 넘어서 영구히 우리 광주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제 2017년부터 거의 우리 광주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광주에서 신명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광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양질의 일자리도 그렇고 광역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호남, 특히 광주에 주력해서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새로운 정부는 친광주, 친호남 정책이 기본 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빼앗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드디어 정말 우리 광주를 정말 생각하는 이 친광주형 정부가 탄생을 했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정부에게 바랄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 일자리 같이 만들고 그 공약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는 게 저의 희망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은 이 공약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고민스럽고 어깨 무거운 것은 광주시장이 제가 아닌 야당 후보가 됐을 때 그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5년 후에 광주는 끔찍합니다. 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광주 행운의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예, 그런데요, 후보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 활동도 그렇고, 조각하는 과정에서 이 광주 지역 인사뿐만 아니라 호남 인사가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참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강요 인사에서 우리 광주 전남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을 제가 너무 그 과정과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에게 강요 추천을 요청을 해서 제가 참 훌륭한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했죠. 우리 광주 전남에 반드시 강요가 입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친광주 정책의 가장 출발점이고 시금석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문가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입각을 해달라고 복수의 분들에게 통화를 했답니다. 간절히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참, 윤석열 정부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하대요. 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복수의 사람들을 추천을 또 받아서 제가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야, 정말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우리 광주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일단 느껴졌고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또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이 얘기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고위 공직자들 인사와 관련해서도 광주 전남 호남의 배제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우대를 한 방침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좀 해달라.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사람들 추천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쪽에 언론이나 식자층들 이런 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전달해서 가능하면 좀 우리 광주시에서 전남에서 검증이 된 분, 우리 광주 전남을 위해서 중앙 무대에 가서 열심히 일할 분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부 오해적인 부분이 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입각이 안 돼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결과론적으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꼭 인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정책과 관련돼서 또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여론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꼭 꾸준히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저 주기현 자체가 바로 광주 시민입니다. 저는 60평생 광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지로 3, 4년 서울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이사를 가거나 우리 가족과 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이틀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을 갖고 친광주의 정책을 이미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 공약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분명히 만들고 또 생활 공약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광주로 돌아오고 모든 계층을 아울러서 이제야말로 풍요롭고 살맛 나는 선진 도시 광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광주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철학과 이념도 함께하고 더군다나 우리 친광주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주기한 한번 믿고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환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기를 응원을 하면서 오늘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